안녕하세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비록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용맹하고 진취적인 흑호의 기상으로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두 뜻하시는 바 큰 성취 있으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필립 코틀러의 리테일 4.0에서 업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업체들이 영속적으로 오래 살아남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1955년 포천 500대 기업 중 62년 후인 2017년에 살아남은 기업은 단 12%인 60여 곳 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의 팬데믹 충격, 경기 불황의 장기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습관 변화 등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특히 소매업계에 큰 챌린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를 이끌었고 산업의 변화는 사업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를 제때 받아들이지 못한 기업은 항상 도태되어 왔습니다. 필립 코틀러에 따르면 기존 리테일 1.0에서는 백화점의 탄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2.0에서는 몰의 탄생, 3.0에서는 1990년대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투쟁과 함께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4.0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면서 리테일의 생존은 고객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깊은 관계를 맺느냐에 결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온라인을 통하든 오프라인을 통하든 혹은 기술 혁신을 통한 신제품이든 과거의 향수를 불러오는 리뉴얼 제품이든 상관없이 오직 중요한 것은 고객의 경험과 만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리테일 4.0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법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B2B 사업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 보이지 말라입니다. 모든 기술적 복잡성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디지털 도구를 효율적으로 써야 하며 모바일 기기, NFC 등이 고객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원활하게 하라입니다. 맞춤형 상품, 무인 매장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이 리테일의 핵심이며 이 통합은 끊김없이 매끄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오직 편리함만 경험하고 그 이면의 기술은 알아차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성도를 높여라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객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감성 메커니즘을 제대로 건드려야 합니다. 넷째, 개인화하라입니다. 고객이 자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줄 개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획일적인 큐레이션이 아닌 1대1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라입니다. 제3자와의 제휴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기업이 내부에서 홀로 개발하고 혁신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여섯째, 대담해져라입니다. 소매업체도 린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6가지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항상 B2B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주제인 정리 및 대화의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리의 스킬입니다. 얼마 전 복조한 저자의 생각정리 스피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잡는 방법을 소개한 책인데 저자가 10년여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연습한 책인지 느껴지는 책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론에서 글을 쓰거나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 둘째는 쓰면서 생각하는 사람, 셋째는 책상에 앉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색을 마친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글이나 스피치나 미리 생각의 정리를 마친 사람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합니다. 다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긴장하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정리 스피치에서 알려주는 정리의 스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인드맵, 로직트리, 만다라트 등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본 방법이겠지만 실제 적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생각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맵, 로직트리, 만다라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이란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해 정보의 핵심을 요약하고 스마트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는 것과 같이 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의 맵을 만들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지속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중심 토픽에서 주요 토픽, 하위 토픽으로 질문과 답을 통한 구체화 과정을 지속 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훈련 과정은 고객을 만날 때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직트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무의 모양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과 비슷한 양상인데 이 또한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하나씩 풀어 헤치는 과정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나무 모양으로 나열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로직과 트리의 합성어입니다. 셋째, 만다라트는 본질을 달성하는 기술이라는 뜻으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안들을 수많은 네모들을 중심 네모를 기준으로 하나씩 연결하여 큰 목표에서 중간 목표, 세부 목표 순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수를 다 맞출 필요 없이 달성 가능한 목표 중심으로 설정하여 끈기 있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포기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에서의 정리의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할까요? 우선 사업에서의 정리의 시점은 고객을 만나기 전과 후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 정리에는 퀘스천 맵을 사용하여 고객이 물어볼 만한 질문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상태를 정리하고 고객에게는 어떠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을 만난 후에는 항상 메일이나 수첩에 미팅 내용을 수기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사업에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잘 정리하여 반영을 한 후 계속 그 내용을 목적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업에서나 조직 운영에서나 목적에 맞는 생각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객의 BOC를 제대로 반영을 할 줄 알아야 시장에서 사업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의 스킬입니다. 대화는 정확한 의미의 전달입니다. 단순히 언어 자체만이 아닌 배경과 상황이 고려되어 나타나는 종합적인 교류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가장 자주 보는 한국 TV 프로그램은 음악 관련 프로입니다. 한 주 동안의 피로를 금요일 퇴근 후에 가족들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좋아하는 와인의 음악 프로를 보면서 그 주의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경영 관련 프로가 많아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접하고 있는데 경영자들이 심사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음악 프로들입니다. 한 번은 예전 이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선희가 탈락한 초보 가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경연장에서의 노래는 녹음실에서 하는 것과 달라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디테일한 표현보다는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그 감흥을 전달해야 노래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악이라는 것도 대화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와 감정을 그 배경과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출장과 대면 미팅이 없어지면서 전화 및 화상을 통한 미팅, 고객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초기에는 한국말도 아닌 영어로 회의를 하다 보니 적응도 잘 안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경청을 하고 할 말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팅 사전에 필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미리 일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미팅에서는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간도 적절하게 잘 분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듯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황에 맞는 대화의 스킬을 잘 습득하고 있다면 사업관계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맥을 넓히고 인지도를 넓히며 자신의 이미지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의 스킬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공감과 배려의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언어 선택과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음성, 몸짓 등 모든 것이 고려되어 전달될 때 이러한 종합적인 표현이 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얘기를 할 때는 물리적인 몸짓과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적절한 표정, 상대방과의 거리, 흥미와 공감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고객이 신뢰할 만한 목소리의 톤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이러한 종합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간결한 단어와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청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는 등의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표현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의 가치관, 성격, 문화와 경험의 차이에 따라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와 같은 외국어로 대화를 할 때에는 같은 의미의 표현을 하더라도 말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대화에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대화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지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인 대답이 예상되거나 아주 단답식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지속 진행하려면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지속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함에 있어 너무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은 적극적인 표현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으며 그 방법에는 말하는 사람을 주시하고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질문을 하되 말허리에 끼어들지 않고 상대방의 화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메모하여 약속 사항을 잊어먹지 않고 꼭 이행을 하여야만 성공적인 대화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정리 및 대화의 스킬을 잘 습득하여 사업에 잘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년간 LG에스의 근무 경험 중 해외 주재원 생활을 중심으로 저만의 커리어를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 PDP TV 사업을 시작으로 15년간을 B2B 사업을 해온 저로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초기 시장 개척에서부터 시장 내에서의 1위 달성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사업에 참조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되뇌어보고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실수들이 있었는지를 일기를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있자면 왜 그때 내가 그리 어리숙했을까 하는 부끄러운 감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마음가짐 상태, 즉 초심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4장 B2B 사업에서의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